자, 오늘도 어니스트님의 1억 실전 매매를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얘기를 쫙 들어보고요. 궁금한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날짜 수로 보게 되면은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커트를 하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러 이러한 드리블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회차입니다. 지금 완전 매도하고 다시 포지션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가 이번에 세 번째예요. 이 같은 종목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잘 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보면서 매수하는 가격 자리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차분하게 비중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살짝 리밸런싱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런 거 계속 섞어서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뭐 커다란 의미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분봉에서 솟아주는 흐름에서 리밸런싱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들에 비하면은 비중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죠. 천천히 채워가다가 종가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고, 자, 요 부분은, 요 파트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죠. 부분만 보여드렸었죠. 하락했었을 때, 떡락했었을 때의 대응 중간 파트입니다. 저 금요일날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큰 폭의 개파락으로 장이 시작을 했다가 회복하고 그러는 와중에 수익까지 냈던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좀 빨리 넘어갈까요, 저희? 네. 저 영상은 관련 영상을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 영상 위에 보면은 타이밍에 맞춰서 링크가 나올 거고요. 개파락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제로 만들어 둔 영상이니까 그렇게 직접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네, 쭉 흘러가는 모습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락 이용해서 평단을 좀 양호하게 만들면서 균형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시간에 이미 공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종목 수익으로 전환시키죠.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수익 실현을 쭉 하면서 뭐 다 팔았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다 팔지 않으면서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에 안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네, 고민을 했어요. 저도 뭐 그냥 마무리 다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어가도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가는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런 매매 보여드릴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봉 이렇게 올랐었을 때 요 상황의 박스를 이용하는 매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매매도 다음에 실전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드리블 공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한 이유는 하나거든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덜어냈단 말이죠. 근데 덜어낸 비중이 다소 애매해요. 다소 애매하다는 게 되게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행동에서 어차피 기다림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것 같으면은 그 파동에 맞는 적정 비중으로 다시 가야 된다. 뭐 드리블 공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행동에 의미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비중을 조금 더 채워가기로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중 뺐으니까 무조건 비중 높여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파동 자체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도 크게 리스크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흘러가고요. 뭐 계속 보시면은 제 평단하고 현재가가 비슷한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비중은 50%가 좀 안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흘러가게 되면은 또 다시 흐름이 나와서 차분하게 매도를 취하면서
실현손익을 조금 더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종목 9월 1일부터 4일까지 매매를 하면서 200만원 넘게 수익을 찍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 마크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게 되면은 되게 다이나믹한 파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하게 그냥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때 한번 좀 뜬금없는 하락 파동이 나와줬었는데 많은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는 뭐 별 타격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바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냥 똑같이 해야 될 걸 해 나가다가 다시 그 다음 파동에서 매도를 해주면서 비중 컨트롤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동시호가 종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종가의 비중을 약간 더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장전 동시호가 때 열심히 주문을 걸어 놓고요. 시작을 양호하게 시작하면서 다시 매도가 장 초반부터 조금 되면서 시작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생각보다 이제 파동이 많이 안 나와주고 있고 실현손익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매매 내용을 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때 고민을 해요. 생각보다는 파동과 박스가 많이 좁아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좁은 박스 안에서 매도를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뭐 약한 수급에도 어느 정도 진폭을 만들어주는 상승 흐름이 나와서 이때 좀 더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바로 다시 좀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매도 주문을 다 취소하고 전량 매도를 선택을 해요. 이 시점에서 뭐 어찌 보면은 기본 물량을 남기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그냥 사실상 수익도 아니죠. 수익도 아닌데 종목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취하고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요 파동에서 말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량 보완 매도를 선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에요. 주말 제외하면은 5일 정도 만에 270만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손익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 오늘 마무리한 거에 비하면 제 타점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인데 그냥 마무리를 별 미련 없이 선택을 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매매를 뭐 깔끔하게 하셔서 질문할 거리도 뭐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보면서 좀 몇 가지 메모를 한 거를 같이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3회차였잖아요. 유니온으로 저희 촬영해서 보여준 게 네. 전량 매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보여주신 건데 네. 매도를 하고서 다시 포지션을 잡아갔는데 네. 실제로 이때는 뭐 파동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할만한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하셨다는 거는 네. 공격을 하신 건데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재미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들어간 걸까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공격의 의미가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큰 상승을 기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거라면은 그 생각이 맞고요. 근데 제 관점에서의 공격이란 거는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흘러가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겠네 정도를 저는 공격의 범주 안으로 넣고 있거든요. 이 차이죠. 좁은 박스권도 매매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저한테는 드리블하고 이어가는 매매에서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질문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채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좀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죠, 요쯤이죠. 네. 여기서 이제 내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채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쫙 거래량을 치고서 좀 완전 쫙 말라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럼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안 채웠을 건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네, 만약에 이어가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선택하지 않았으면 전량 매도를 해야죠. 커트를 해야죠. 확실하게. 제가 마지막에 한 행동처럼 확실하게 커트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저는 이거 더 보면서 해보겠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정 비중까지 끄집어 올린 거고요. 이 적정 비중까지 끄집어 올렸었을 때는 이 종목이 흘러가는 파동 자체가 조금씩 좁은 박스 쥐어짜는 매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좁은 박스 안에서 비중을 웅집해서 그 안에서 나눠서 매도해주는 행동을 반복하려고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박스 안에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해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듣기에 내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질문을 한 거였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파동이 작아졌고 박스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비중을 채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질문을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수익 금액적으로 어니스님은 어쨌든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매매든 그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실을 야기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좀 조금 박스 안에서라도 쫙 맞춰서 비중을 채워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네. 되게 이게 관점에 따라서 해석에 논란적 여지가 있는데, 저는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더 다이나믹하고 더 큰 파동을 야기하는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줄 거라는 느낌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좌를 관리하는 시점과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매매한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 발 더, 마지막 한 발 더 그거를 쥐어짜서 수익으로 확보해주는 그 행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차곡차곡 더 잘 쌓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안 되는 상황인데 막 싸우려고 들어가지고 막 뭐라도 더 쥐어 짜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본인이 능력 안에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충분히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냥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20만원 더 내는 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마무리 커트 치고서 새로운 종목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면서 이 종목은 마지막 쥐어짜기 들어가주고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진심으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나름 거래량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니님 평단을 봤을 때 이 상황이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네. 만약에 좀 약간 좀 크게 물려있는 상황이거나 다른 상황이었다면, 내 계좌 상황이, 내 이 종목을 공략하는 상황이 조금 약간 좀 더 불리했다면, 그럼 이럴 때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내 상황과 무관하게. 네. 뭐 제 상황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서 뭘 해야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제 상황이 유리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이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숨 쉬면은 나오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를 뷰를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이 그냥 작은 점 하나거든요. 이게 파동에 되게 큰 변화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만약에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어붙어 줄 때 그렇죠. 그때는 파동이 변할 수 있겠네라고 인지를 했겠죠. 그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붙었어도 이어붙어 주면서 뭔가 좀 하락이 이어졌으면은,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때 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리밸런싱 박스 포인트를 수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게 결과적으로요, 이게 이렇게 좀 찌르고 좀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이런 게 좀 몇 번 반복이 된 것 같은데, 네. 자, 이럴 것 같았으면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여기서 좀 다시 채워가지고 전량 매도하고, 채워가지고 전량 매도하는, 네.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한 가지 다르게 이야기 드리면은 전략 매도했으면 안 들어가죠. 보통 이런 종목. 전략 매도하고 다시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런 찌르기 종목을 굳이 포지션한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왜 쉽지 않을까요? 굳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상형 월드컵에서 얘가 최우선 순위가 되진 않겠죠. 신규 포지션에서는. 자, 그거를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번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좀 약간 좀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그림만 보면 이거를 그냥 이상형 월드컵을 시켜봐도 여기서 잘 채워서 팔고 하면 하루에도 막 2번, 3번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아 보이는 상황 같은데 네. 이거를 왜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 확보가 어렵죠. 말씀하신 거에서 좁은 박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퍼센트거든요. 네. 뭐 9,100원이라고 놓고 9,300원이라고 해봤자 2%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쥐어짜서 여기서 비중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조금 과감한 비중을 스나이핑하지 않는 이상에는 원하는 물량을 채워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포지션에서는 매력이 없는 거고, 그 찌르기를 조금씩 더 먹기 위해서는 덩어리를 유지하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남긴 거죠. 네, 정확하게 같은 흐름에서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자신이 모아둔 덩어리가 존재해야 됐었을 때 그 전략이 가능하고, 이게 완전 신규 포지션이면은 기본적인 덩어리를 모으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은.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팍 매수하면 되지, 요 관점으로 만약에 대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모으고 전략 매도하고 모으고, 이거는 되게 좁은 박스 안에서 뭔가 좀 짧은 단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것 같은데, 네. 언니님이 했던 이 매매 자체는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지금 리밸런싱을 만들어 간 거지만 애초에 이거는 상황에 맞춘 대응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올라가서 더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덩어리 물량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한 것 뿐일까요? 그렇죠. 거기에 가깝죠. 그러다가 얘가 생각보다 늘어짐이 이어지고 파동이 많이 줄었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이 거의 다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친 것뿐이죠. 그러면 언니님은 실제로 이렇게 좁은 박스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든 손실 최소화를 하든 이런 매매는, 네. 이상형 월드컵을 굳이 하면은 이런 매매는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먼저 좀 생각하시겠네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종목 안에서 네. 그 종목이 그렇게 가지 못할 때 현실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굳이 이런 거를 최초에 굳이 이런 거를 노리지는 않죠. 잘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노릴 때는 안정적인 매매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노리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냥 요번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같은 매매라고 하더라도 덩어리가 있었을 때 자기가 행위하는 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매매 행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러 들어갔는데 수급에 마르면서 의도치 않게 좁은 박스권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는 방식처럼 손절하고서 막 다시 들어갔는데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다시 급등의 기회는 안 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냥 또다시 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다른 종목하고 이상형 월드컵에서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최선을 다해서 핸들링을 해서 수익 극대화 혹은 뭐 손실 최소화를 하고서 나오고서 다른 종목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들어가든 뭐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본인 계좌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법적인 부분의 측면에서 주식을 배우다 보니 이 기본을 좀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또 영상에서 그런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거 그냥 생각한다고 사실 안 되죠. 어렵죠. 본인의 매매 습관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경험이 부족하면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한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이버에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띄워놨습니다. 그 클럽에 한번 좀 문을 두드려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어니스트님이 보여주시는 되게 다양한 실전 매매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라이브로 따라하면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니님께 궁금한 거 물어보고 설명도 듣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멘토 멘티 관계를 맺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있는지도 모르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영상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